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클리오라는 회사를 1분기 최대 실적을 낼 거라는 전망이 뉴스를 보면서 한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보려고 오늘 방송 기업은 클리오로 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어떤 화장품을 쓰냐 이랬을 때 클리오 화장품을 쓴다 이래서 좀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는 잘 모르고 화장품도 잘 안 쓰는 편이라 몰랐는데, 일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진이 광고하나 보네요. 시가총액은 3,750억 원이고 연면가 500원. 유통비율은 32%로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높지는 않고, 국민연금, 자사주, 이렇게 국민연금 5%, 자사주 3.11, 한현옥이라는 분이 대표인가봐요. 48% 가지고 있고, hun명하라는 분이 11% 가지고 있고, 일단 지분구조 관계는 저는 요번에 빼고 그냥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설립돼서 16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겠네요. 10년도면은 모를 수도 있겠군요. OEM, ODM 업체를 쓰고, 코스맥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제조업 업체니까. 보면 펀은 조금 36배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올해 예상치는 현재 주가로 치면 이제 수익이 더 올라가서 17배로 줄어들 것이다.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럼 실적은 반대로 주가와 달리 순이익이 그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거죠. 더 성장할 것이다. PBR도 이런 업체들은 공장이 크게 이제 생산 제조는 따로 하고 메이커 쪽이나 마케팅 쪽을 좀 담당할 것 같은데, OEM을 쓰니까 제조는 따로 하고 직접적으로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쪽은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러니까 PBR은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S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2배 정도 성장하는 걸로 나온 거니까 당연하죠. 이제 퍼가 낮아지는, 절반 정도 낮아지는 이유니까. 배당도 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1%대 조금 미만이었던 게 1% 중반까지 시가 배당률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될 거고, 퍼 11배에서 좀 늘고 있었고요. PB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퍼 11배에서 최근에 49배 사이에서 움직였던 거는 알 수 있다. 근데 간격이 있으니까 49배, 그러니까 50배에서 11배 사이니까 좀 간격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상장을 하고
평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올해 좀 더 많이 크게 성장을 할 건데, 왜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부분이 시장 부분인, 시장의 어떤 파이가 커졌는지, 아니면 이제 확장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개척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뭐 판관비라든지 원가가 낮아서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알 수 없죠.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증가될 것이라는 부분만 현재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될 부분이고요. 당기순이익이 일단 2배 정도 오를 것이다. 자, 일단은 예상치는 영업이든 당기이익이든 2배 정도는 연간으로 쳤을 때, 이건 예측이죠.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왜 그런 예측을 하냐, 이걸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아봐야겠죠. 부채는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본은 계속 오르고 있고, 단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조금 둔화된 편이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개선다. 순이익이 좀 많이 개선되네요. 순이익률이 많이 개선되는 편이고, ROE는 한 5%, 6%대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10%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부채비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이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당 순이익의 어떤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원인이 뭘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원옥이라는 분이 대표이사고 50% 정도 가지고 48%로 가지고 있는데, 제품 보니까 뭐 생산 개발비는 매출액 개발비는 크게 뭐 오르는 부분들은 없고요. 직원들은 조금 는 편. 중국 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상해 보니까 중국 쪽에도 좀 있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크게 의미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금융 수익이 좀 있네요. 금융 수익이 좀 있고, 현금 자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440억 정도로 늘고 있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근데 여기는 예상치가 없다. 그냥 현 상태만 나와 있고, 순이익 예상은 좀 봐야 되겠죠. 내수에 좀 집중하지만 수출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가는 오르고 있네요. 원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판관비도 올랐다기도 뭐하고 내렸다기도 뭐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영업이익은 오른 걸로 나오고, 판관비를 좀 썼는데 뭐 급여 뭐 광고로 좀 더 썼네요. 광고로. 일단 판관비나 원가의 문제가 보이진 않고요. 판관비나 원가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재고가 많이 주고 있고요. 의미 있게 좀 주는 편이죠. 이게 주식인지 예금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손익, 금융가치, 특정 금융 뭐 이거는 주석을 봐야 돼 가지고, 채권인지 뭐 주식인지 이런 부분들은 주석을 봐야 돼서 넘어가고, 매출 채권이 좀 많이 줄었네요. 매출 채권이 많이 줄어서 회전율에 좀 관련돼서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자산이 440억으로 좀 많이 증가됐고요. 작년까지 260억에서 440억이니까 많이 증가된 편이고, 유동금융부채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4% 4억 정도네. 리스가 많이 줄었네요. 리스 부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또 의미 있는 게 현금여료표는 아까 봤고, 투자지표 수익성,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순이익은 살짝 내려갔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순이익률은 살짝 낮은데 영업이익은 올라간다. 판매가를 조금 올렸다고 봐야 될까요? 영업이익이 뭐 그렇다고 워낙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편이라, 순이익도 ROE
근데 현재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까지는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올해 좀 많이 보인다는 거는 이 지표로, 이 네이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상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됐다가 서로 매출액 증가는 약간 정체된 느낌이 오히려 있는데, 부채는 줄고 안정성은 올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12,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10월 그다음 연말 시점에서 아마 1분기 발표쯤 됐을 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주식 활동으로 보면 EPS 증가 올해부터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2025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분 현황을 보면 증여라는 부분들이 있네요. 2018년도에 올해 4월달에 국민연금이 5%로 매수를 했고, 크게 뭐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민연금이 이제 보고 들어온 부분들은 확인이 됐고, 기업 보고서를 좀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라는 거고, 나머지 들어봐도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고, (18세에서 23세) 여성들을 위한 메이크업 브랜드,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게 맞고, 이런 경우는 코스메틱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코스맥스가 상장돼 있고, 나머지 뒤에 CNC 인터내셔널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제가 모르는 회사고, 코스맥스는 상장돼 있으니까 이 회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OEM에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OEM, ODM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용 등급은 그냥 양호한 신용도다. 그래서 1분기 때 내수 및 수출 비중은 59%, 41%로 내수가 조금 더 많지만 수출도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본인들은 1분기 때 뭐 여러가지 화장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원가는 크게 오른 부분은 아니고, 원제품 원가로 표기를 했다. 매입 금액은 늘어났네요. 아, 줄어들었구나. 21년, 22년 매입 금액에 대비해서 매입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게 1년치니까 대충 4를 곱해보면 나오겠죠. 조금 늘었네요. 근데 는 거를 완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니까 오르더라도 그 가격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완제품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고, 1분기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도 하이록처럼 간단하죠. 시장의 화장품이라는 부분에서 매출채권은 아까 보니까 많이 줄어있던 상태고, 환율 부분도 좀 봐야 될 거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본표거 각종 화장품 사업 관련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 때 수요 및 공급 악화로 화장품 사업 쪽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약을 했었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시장을 확장을 시켰다. 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성이 보일 것으로 본인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 전세계 평균 성장률이 4.6%. 색조 화장품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마스크 착용이 끝나고 나서 6.7% 늘었다. 색조 화장품이 늘겠네요. 마스크 썼다가 했으니까. 무역 주지도 꾸준히 돌파를 하고 있고 성장이 수출 전망이 좋다라는 부분들 기타 참고 사항에 나와 있네요. 화장품은 잘 모르겠으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참고 사항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경쟁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같은 비슷한 가격에 브랜드들이 있는 부분인데 본인들도 과감하게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대부분 35세 미만이네요.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힐링버드, 더마투리. 다 모르는 부분들이지만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지금 12%까지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자, 그럼 재무 정보는 여기도 간단하겠죠. 사업 자체가 간단하니까. 자, 유동자산 계속 늘고 있고, 당좌 자산만 해도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안정적인 편이고요.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아직 저는 2배 정도까지 오를 만한 이유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좀 모르겠네요. 매출액 증가 1분기로는 아직 매출액은 증가되는 건 맞겠는데 영업이익 예상치가 2배 정도까지 오르고 순이익이 그렇게까지 증가된다는 부분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제가 안 해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현금 자산 550원. 유동부채 다 합쳐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의 현금은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약간 3,700억 정도 된 걸로 보는데 현금이 500억이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3,700원인데 현금만 500억을 가지고 있고, 근데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아마 좀 다른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들어오기에는 물량이 좀 적긴 한데, 이럴 때 또 오르기도 하죠. 물량 없으니까 좀 비싸게 사더라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증금, 거래 약정, 금융장사는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장부가에서 현재가를 감안했을 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배당은 100원에서 21년도에 150원. 3월 7일날 당기 순이익의 20% 내외를 주주 한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을 하거나 주식 배당, 무상증자 같은 자사주 뭐 이런 방법으로 쓰겠다 라는 부분으로 주주 한원 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 금융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한 번씩 그냥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우발 뭐 이런 것도 없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이때 평균은 한번 볼게요. 평균은 과거에 237배까지 된 적이 있었고, 그럼 뭘 봐야 될까? ROE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성장률은 EPS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게 월로 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은 올해가 지금 포인트라는 거죠. 올해 시점에서 원래 이제 뭐 사실 고만고만하게
이 안에서 왔던 부분들이고 2018년도부터 쭉 와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25,000원에서 뭐 최저는 15,000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부터 예상치가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아직 1분기로 봐서는 그렇게 성장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증가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획기적이냐, 그러니까 이 25,000원을 뚫고 올라갈 만큼 뭔가 1분기에 크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예상치라면 이걸 뚫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싼 가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싸지는 않는 것 같고, 단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당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 작년 말 12,000원에서 19,000원까지 대충 50%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접근이 힘들겠죠. 이제 월간으로 보면 어차피 사이에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이 부분은 살짝 이쪽이 딱 중간이긴 해요. 지금 딱 중간에 좀 걸치긴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대초로 15,000원대가 만약에 성장이 올해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최소 안전마진을 잡으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15,000원 가격에는 사야, 만약에 평타를 친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조금 높은 가격에 사야 되겠지만, 아직 1분기로서는 그렇게까지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직 없어서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컨퍼런스 쳐도 퍼가 그렇게 뭐 지금 어느 정도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15,000원 이하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획기적인 분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분기별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예상치에 대비해서 뭔가 확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일단은 뭐 안정성에서 문제 없고, 단지 주주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좀 장기적으로는 볼 필요도 있고,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색조 화장품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으면서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니까 과거처럼 뭐 15,000원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보수적으로 보면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한 15,000원대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횡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뚫고 올라가기 위한 25,000원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이 회사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 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일단 일장 큐에서는 최소 15,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리스크를 감안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도 좋기 때문에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배당도 감안해서 배당 수익률도, 시가 배당률에 대한 부분도 좀 보면서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1분기만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한 40% 정도 작년 말부터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뭐 그렇다고 퍼가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평가가 고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지금 뭐 확 좋아졌다 이런 부분은 제가 1분기로 봐서는 못 느꼈고요. 뭐 판관비가 줄었거나 원가가 줄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완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시가가 뭐 화장품 가격이 시가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 이 정도만 파악이 되는 상태고, 일단은 그냥 이 기업은 조금 쌀 때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코스맥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